서 변호사님, 예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나무인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재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재판부를 자기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모습인데요. 대장동 재판은 그래도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선거법 재판은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?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패널들 방송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요. 예. 전부 이게 틀리게 대답을 하더라고. 아, 그래요? 예.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? 대장동 재판은 이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못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재판을 못 해요. 형사 재판이니까요. 일반 형사 재판은 이제 피고인의 출석 권리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2번 불출석하면 검사 없이는 재판할 수 있어요. 아, 근데 피고인이 없이는 재판을 못 해요. 예.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?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면 안 나올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교도소에서 계속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. 교도소에서는 이제 2번 안 나오면 골석 재판이 된다. 예, 예. 이런데 우리 법이 그래요.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장동은 이제 본인이 안 가면 재판이 안 되니까 공전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여기 비난 여론을 감수하기 힘들죠. 그러네. 그런데 선거법에는 이제 신속한 재판 때문에 선거법은 이제 특칙이 있어요. 2번 피고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골석 재판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. 이게 선거법 270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, 내가 안 가도 이게 재판은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. 예. 뭐 내가 간들 안 간들 재판 진행되는데 내가 이게 재판 끄는 게 뭐냐. 예. 이래가지고 이게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실제는 이게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많이 지연돼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이재명이 안 나왔잖아요. 예. 그러면 이제 2주 뒤에 재판할 때 저번 주에 있었던 정의신문이나 주장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돼요.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재명이가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또 지연이 될 거 아닙니까? 거의 오전 재판은 이제 그걸로 가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연되는 겁니다. 결국 이재명은 이제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계속 이 선거법은 불출석하고 있다. 이래 보는 게 맞죠. 아무래도 뭐 선거법 재판을 불참하면 그 다음에 재판부가 그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안 나와 있으면 재판장도 힘이 좀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점도 있고 지금 13일, 27일 잇따라 국감을 핑계해가지고 지금 불참을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2주 후에 열린단 말이에요. 네.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부지하세월이라고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기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? 그러면 이재명 전략은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? 1심 전에 안 나와야 한다. 거기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 대전략은요. 예. 선거법은 이제 총선 이후로 미루고요. 아. 대장동은 이제 대선 이후로 미루자. 이게 큰 전략입니다. 예. 예를 들어 이제 총선 전에 뭐 100만 원이 넣어도 문제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당이 됐다. 이런 경우에 판사가 100만 원 이상 때리기 불가능할 거다. 왜 그러냐면 이게 100만 원 이상 때리면 가장 피해보는 게 민주당입니다. 민주당이 그래. 이제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빌딩 팔아야겠네요. 천막당사로 가야죠. 천막당사로.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이기면 뭐 선거법은 그냥 80만 원 이하 예. 또는 이게 뭐 무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. 예.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총선까지만 미뤄서 우리 민주당이 일당하면 그냥 끝난다. 예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대장동은요. 판결받아가 무죄 받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. 전부 다 이게 무죄받기 어렵습니다. 예. 그러면 이게 그냥 대통령 선거까지 끌어서 예.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게 어느 대통령을 놈이 어떻게 오겠어요? 어떤 놈이 이게 대통령이 노라면 나 사우디 순방 가면 되죠. 그게 오라면 나 유럽 순방 가고 이게 법에는 이제 소추 특권 대통령 도중에 기소가 안 되는 특권만 있고요. 예. 원래 민사재판도 특권이 없어서 나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재판은 나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사실상은 당선되면 이게 흐지부지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. 현실적으로 그렇지. 어떻게 대통령을 나오라겠어. 재판장에 세우겠어. 국민이 무죄 내린 거 아니냐. 예. 이래서 이게 그냥 무죄 받지 말고 시간만 끌자. 대장동은 대선까지 끌고 예. 선거법은 이제 총선까지 끌자. 이런 이제 전략 하에서
최대한 끌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27년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1, 2심에서는 나온다 하더라도 형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또 어거지를 쓰면 되니까요. 그렇죠. 아무튼 이 이재명 이런 재판 지연 전략도 문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판사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선거법만 하더라도 강규태 판사,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하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? 그래서 1년 내 633으로 해서 1년 내에 끝내라는데 지금 1심이 14개월 됐는데도 아직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은 강규태 판사가 오히려 이 거대 야당이랄까? 이재명한테 법부를 허락했는데 오히려 악의를 지금 귀한 쪽에다가 아부를 하는 것 아닌가? 또 아니면은 판사 본인의 어떤 성향도 있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제 혼자 자꾸 판단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하는 그 멜콩 TV라고 있잖아요. 예. 거기서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그 보수 쪽의 변호사들한테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자. 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최진영 변호사하고 저하고 하고 최진영 다음 변호사. 주는 이제 월요일 날은 정혁진 변호사하고 저하고 하고 그다음에는 저 구자룡 변호사 좀 나와달라. 이래서 그 변호사들한테 보수 쪽에 공정하게 보는 김광삼 선배까지 전백이 그 방송하는 우리 그 패널이나 변호사님들 공정하게 보는 분들에게 불러서 과연 이게 이재명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. 이런 게 그 제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매주 하는데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는요 오히려 그냥 강규태 선고 안 하고 떠나는 게 낫지 않겠나. 강규태가 자꾸 여기 그 80만 원 밑으로 때릴 거라고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. 지금 이게 강규태가 워낙 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. 그 여러 부가 있잖아요. 그 중에 그 솔직히 강규태는 아예 고향이 아예 해남이고요. 그다음에 김동연도 아버님이 전라도예요. 자기는 이 고등학교는 대학 서울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그 고려대학 나온 김동연입니다. 33부가. 그러니까 33부의 대장동하는 김동연, 34부 강규태가 이게 그 호남 토박이로서 상당히 좌파 중에 유명하고 김동연이가 더 좌파입니다. 김동연이가.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재명 재판. 이걸로 그런 쪽으로 보냈잖아요. 김명수가 그렇게 해놓은 그 김정중 법원장이 그게 컴퓨터가 추첨한 게 아니에요. 예. 사람 판사를 보고 제일 좌파 쪽으로 그냥 고의로 배당한 겁니다. 컴퓨터 추첨한 게 아니에요. 원래는 컴퓨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. 그 부에 조병구나 훌륭한 우리 우파 판사도 많아요. 조병구 부장도 있고, 그다음에 백현동 하는 김우권 부장, 좋은 부장들도 많은데, 하필이면 이게 김동연 제일 심한 게 김동연이고, 그다음에 그 강규태거든요. 거기에 고의로 배당을 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이야기는 야 강규태가 선고하면 그냥 80만 원. 아니면 이게 무죄 이렇게 선고해가지고 총선 전에 타격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판사 바뀌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.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총선 전에 원래는 놓아야죠. 6개월 내에 안 놓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보니까 김문기만 끝났고요. 김문기는 끝났지 않습니까? 이제 근데 백현동 2주 뒤에 백현동도 정의신문이 안 들어가요. 그러면 이게 2주 뒤에 다시 서정 조사를 합니다. 서정 뭐 이게 검찰에서는 조사 가지고 뭐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뭐 서정 있잖아요. 이걸 이게 조사하면 또 2주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러면 11월 말쯤에 정의신문이 처음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정의인의 50명 중에 예를 들어 절반이 김문기라 치고 그럼 절반이 백현동이 한 20, 30명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2주에 한 번 재판하면 재판 뭐 한 달에 2번밖에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정인이 20몇 명인데 또 정의신문만 끝난다고 재판이 끝납니까? 정의신문 끝나고 나면 또 이게 그 피고인 신문 합니다. 이재명에 대해서도 신문하고 여러 가지. 그리고 이게 또 최종 구형을 해야 되잖아요. 구형하고 결심하고 최종 변론하고요. 이러다 보면 이게 재판 다 종결하고도 한 달 걸리더라고요. 참. 이러니까 이게 저는 뭐 총선 전에 이게 쉽지 않다. 물 건너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 근데 강규태 성향에는 총선 전에 선고하더라도 또 이게 그냥 완전히 무죄나 뭐 80만 원, 100만 원 밑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또 타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참 걱정입니다.
그러니까 광기태 판사 같은 분은 본인 성향도 그렇지만 이재명 치고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.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TV조선이 보도한 걸 보니까 20대, 21대 선거법으로 이렇게 재판받은 게 66건인데 1심이 164일 그러니까 5개월 14일 만에 끝났더라고요.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은 1심 재판이 100일 정도 걸렸더라고요. 평균이. 그러니까 이건 3개월 10일 아닙니까? 그러니까 6개월 내에 1심 끝내라는 게 다 지켜졌어요. 물론 황우라 같은 사람 있잖아요. 그건 김미리 판사인가? 그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 3년 6개월인가 7개월이 됐는데도 1심도 안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. 맞아요. 그것도 문재인 정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거기다 김미리 판사를 딱 꽂아 넣어가지고 이 재판을 계속 지어놓고 준비기일만 1년을 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특별한 예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말 광기태 판사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동연 또 대장동을 맡고 있는 이 판사도 또 사실 문제 아닙니까? 지금 주 2회 한다고 했는데 대장동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이가 또 33분, 두 번째는 34분 혼자 떠들었어요. 혼자 혐의 부인하고 일반 이런 피의자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 일장 연설을 하도록 합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법은 뭐 다른 사건은 이제 다 그 법을 지키죠. 예. 보통은 이제 선거법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더라고요, 요즘요. 지방에도. 예. 일주일에 2번 하면 이제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. 그렇죠. 보통은. 예. 근데 지금 강규태는 이제 그 2주에 한 번 하니까. 2주에 한 번씩 하는 선거 법조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. 이거는 진짜 이게 강규태가 해도 너무한 거죠. 예.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주 4번, 일주일에 4번 했고요. 이명박은 이제 주 3회. 3회. 그 다음에 양성태 대법원장도 주 3회. 그러면은 뭐 선거재판 벌써 지금 끝났죠. 아니, 주 3회 안 하고 주 2회만 해도. 예. 지금 2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주 2회면 이게 4배 차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게 그만 봐도 그러니까 강규태의 전략은 최대한 이게 끌어가 후임한테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요구 드무니까 최대한 끌어가 선거할 때 100만 원 밑으로 총선 직전에 선거해버리든지 이런 이게 노골적인 전략이라고 뭐 주위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강규태를 아는 법조인들은 다 저러면 저럴 거다. 왜? 평소에 행태가 있으니까. 강규태 또 부담은 평소에 지금 판사도 술자리에서 정치얘기 많이 하잖아. 그럼요.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자기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권이 되면 뭐 법원장이든 대법관이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. 예. 어차피 국민의 보수 쪽에서는 자기가 한 자리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. 판사도. 그렇잖아요. 뭐 자기는 오히려 민주당이 뿌린데. 예. 그럼 나중에 승승장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재명한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? 100만 원 밑으로 때려주면.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민주당 정권만 돼도 강규태는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평소에 재판이 완전히 정치화돼 버렸네요. 그 판사들하고 저 술자리 가면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. 싸우고 막 컵 던지고 나간 사람 있다니까. 그래 정치 이야기하다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. 아니 우리나라 뭐 엘리트 중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렇잖아요. 예. 그게 문제고 김동연이 33분은 원래는 이제 재판이 1.5죠. 예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선거법하고 금요일 겹치니까. 겹치니까 1.5회인데요. 지금 재판이. 예. 근데 그 실제 뭐 이 재판은 이제 워낙 양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 본인도 끝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대 아마 최장 기간 되지 않을까? 대장동, 위례, 성남FC. 가장 긴 게 이제 그 송철호 울산건 예. 하고 이제 그 양성태 우리 대법원장 있잖아요. 예. 이게 거의 뭐 4년 가까이 1심 됐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장동 건은 이제 병합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그 백현동은 병합되고 거기 위정 교사까지 뭐 병합됐냐 안 됐냐 지금 논란이잖아요. 예. 거기에 그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다 병합되면 뭐 충분히 저는 4년 이상 끄는 그러면 이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끝나버리는 이런 데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.